최근 온라인에서 황당한 주장이 들립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 문제를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들어 이런 논쟁이 자주 보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국적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죠. 법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인 주장이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법리와 팩트에 기반한 사실이죠. 국제법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본 국적 아니냐고 묻더군요.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병합조약으로 나라가 합쳐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건 겉면만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 의무 교육을 받았다면 말이죠. 최소한 중학생 수준의 사고는 해야 합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첫 번째 핵심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법적으로 일본 국민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 일본에는 분명 국적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조선에 적용되지 않았어요. 조선인은 일본 국적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법적 팩트입니다. 두 번째 근거도 아주 명확합니다. 조선인은 헌법상 권리가 없었습니다. 일본 제국 헌법을 적용받지 못했거든요. 권리와 의무가 있는 국민이 아니었던 겁니다. 일본 국민이라면 당연히 권리가 있어야죠. 참정권이나 기본권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조선인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었어요. 그저 통치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본 의회의 법률을 봅시다. 일본 제국의회가 만든 법들이 있었죠. 이 법들은 조선에 바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칙령이 있어야만 가능했거든요. 이는 법 체계가 완전히 달랐다는 증거예요. 일본 본토와 조선은 법적으로 분리됐었죠. 같은 나라 국민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 적용의 이원화가 명백했으니까요. 네 번째 근거는 헌법상 지위입니다. 조선인은 제국 헌법상 일본인이 아니었죠. 일본 헌법은 조선인을 국민으로 안 받습니다. 이래도 일본 국적이라고 우길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비유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깡패가 한 집안을 박살냈다고 칩시다.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상황이죠. 깡패는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리고만 살았어요. 법적인 입양 절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힘으로 아이를 붙잡아둔 것이죠. 어느 날 경찰이 와서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납치되어 있던 동안 아이는 누구 식구입니까? 그 아이가 깡패 집안 사람이 되었나요? 사정을 모르는 남들이 볼 땐 그럴 수 있죠. 아이가 깡패 집에 살고 있으니까요. 겉보기에는 그 집 식구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깡패는 아이를 호적에 올리지 않았으니까요. 법적으로 아무런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그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일 뿐이죠. 국적 문제도 이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호적처럼 국적도 법이 시행돼야 합니다. 국적법이 적용되어야 국적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조선에 국적법을 안 썼습니다. 마치 깡패가 호적에 안 올린 것과 같죠. 이 비유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17세기에서 19세기 미국을 생각해보세요. 당시 흑인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흑인 노예들의 국적은 미국이었을까요? 많은 분이 미국 국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법적인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이미 판례로도 확정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들은 미국 국적이 될 수 없다고 했죠. 미국 땅에 살고 미국 말을 썼는데도요. 시민권이 없으면 국적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조선인의 처지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인도 일본 시민권이 없었으니까요. 권리는 없고 의무와 수탈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식민지배의 본질입니다. 이건 논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법적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대단한 논리인 양 떠들어댑니다. 일부 지적 능력이 부족한 주장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모르는 것이죠. 이런 궤변을 논쟁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그건 역사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어요. 일본은 조선인을 신민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국민 대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단어 하나에 담긴 뜻이 다르거든요. 신민은 천황의 지배를 받는 대상입니다. 반면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을 뜻하죠. 우리는 지배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국가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호적 제도를 살펴봐도 알 수 있어요. 일본 본토에는 호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에는 민적이라는 게 따로 있었죠. 두 장부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관리됐습니다. 일본인과 조선인은 결혼도 힘들었어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신분이었으니까요. 호적을 옮기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웠죠. 이게 같은 국적이라고 볼 수 있나요? 만약 우리가 진짜 일본 국적이었다면요. 일본 의회 선거권이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선인에게 투표권은 없었죠. 참정권이 없는 국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입법 지역이라 했습니다. 법이 다르게 적용되는 지역이란 뜻이죠.
본토와는 완전히 다른 통치구역이었어요. 이것만 봐도 국적 주장은 허구입니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이상한 말을 해요. 조선인이 일본 여권 썼으니 일본인이라죠. 여행 증명서는 국적의 전부가 아닙니다. 편의상 발급한 서류에 불과하거든요. 그건 마치 난민 여행 증명서와 비슷해요. 난민이 체류국 여권 쓴다고 국민인가요? 그 나라 국민이 되는 건 전혀 다릅니다. 행정적인 절차와 국적을 혼동하면 안 되죠. 일본 내무성 자료를 봐도 명백합니다. 조선인을 외지인으로 분류했거든요. 내지인 일본인과는 철저히 구별했습니다. 통계조차 따로 낼 정도로 달랐습니다. 징병제를 예로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군대 갔으니 일본 국민 아니냐는 거죠. 하지만 징병은 전쟁 말기에나 시행됐어요. 그전에는 지원병 형식으로만 받았죠. 그리고 징병은 수탈의 일환이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행이 아니었어요. 총알바지로 쓰기 위해 끌고 간 겁니다. 이걸 국적의 증거로 삼다니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국적은 법적인 보호를 전제로 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죠. 일본이 조선인을 보호하려 했나요? 관동대지진 때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수많은 조선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조장했죠. 자국 국민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보호는커녕 차별과 멸시만 있었습니다. 임금 차별은 기본이고 교육도 달랐죠. 이런 대우를 받고도 일본인이라니요.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올해로 광복을 맞은 지 꽤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런 논쟁을 해야 하다니 슬프죠. 하지만 잘못된 정보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특히 10대, 20대 분들은 잘 알아야 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만 진리입니다. 잘못된 역사인식은 정체성을 흔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하죠. 국제사회의 시선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들은 당시 우리 사정을 잘 모르죠. 그냥 지도 색깔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과 차별의 역사 말이죠. 그걸 부정하는 건 조상을 욕보이는 겁니다. 외부의 시선에 우리 역사를 맞추지 마세요. 내부의 법적 진실이 훨씬 중요합니다. 일본 국적 주장은 식민 지배 미화입니다. 일본의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논리죠. 우리가 일본인이었다면 독립운동은 뭡니까? 내란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독립운동가들은 국권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일본 국적을 거부하고 저항한 것이죠. 그분들의 피와 땀을 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 국적이었다면요. 안중근 의사도 일본인이 되는 겁니다. 윤봉길 의사도 일본인이 되는 논리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소리인지 아시겠죠?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일본은 우리를 국민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봤죠.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도구 취급했습니다.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불과했으니까요. 이것이 냉정한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일본 극우 세력은 주장합니다. 조선인은 자발적으로 일본인이 됐다고요.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한국인이 있다니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따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불법 강점하의 국적은 인정할 수 없죠. 강제로 빼앗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도둑이 훔쳐간 물건이 도둑 것입니까? 여전히 주인의 소유권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국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강탈당했을 뿐 사라지지 않았죠. 마음속에, 그리고 법리적으로 살아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이 바로 우리의 국적이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적설은 세 가지로 반박됩니다. 첫째, 일본 국적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둘째, 참정권 등 국민의 권리가 없었다. 셋째, 오적 등 신분제도가 달랐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어디 가서 말문 막힐 일은 없을 겁니다. 누가 헛소리하면 조목조목 반박하세요. 너희 집 등본에 내 이름이 있냐? 라고요. 호적이 없으면 가족이 아닌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입니다. 더 이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변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사에 관심 없는 친구들에게요.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죠. 30대, 40대 부모님들도 주목해 주세요. 자녀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정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주세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의 국민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단 한순간도 일본인인 적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몰라도 괜찮습니다. 깡패 비유 하나만 기억해도 됩니다. 납치된 아이는 깡패 자식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진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함께 토론하며 생각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건전한 토론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